마왕 등장. 오늘은 주술회전에 나오는 료멘 스쿠나가 알고 보니 착한 인물이었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6부예요.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고조가 자신에게 도전하는 술사들을 죽이고 스쿠나가 오코츠 유타와 싸워 이기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에 수월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시나리오는 마왕님이 지 멋대로 쓰는 거라 작품의 설정 이딴 거 고려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설정 오류인데요. 이딴 소리 하지 좀 말고 오타 같은 잡다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냥 그런갑다 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왕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오코츠 유타까지 죽게 된 상황이 되자 주술계 전체가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료멘 스쿠나가 부활한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자 주술계 원로들은 몹시 긴장하게 되었죠. 특히나 교토 고전의 학장이자 주술계 원로였던 카쿠간지는 자신의 집 안에 있는 스쿠나의 손가락 한 개 때문에 혹시라도 스쿠나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고 자신의 집 근처에 교토 고전의 학생들과 여러 주술사들을 배치해놨습니다. 고조를 부르면 사실상 든든하겠지만 고조가 으스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기에 굳이 그를 부르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밖에서 어떤 소란이 일어났고 설마 하는 일이 진짜로 일어난 건 아니겠지라는 생각에 나가봤는데 밖에는 많은 주술사들이 스쿠나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스쿠나는 죽고 싶지 않으면 피키라고 말을 했는데 카쿠간지는 그들에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 녀석을 막으라고 명령했죠. 스쿠나는 카쿠간지를 보고서 늙어빠진 녀석이 앞날이 창창한 젊은 술사들을 앞세워 희생시키려고 하다니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혀를 찼습니다. 카쿠간지는 술사들에게 저 녀석의 목을 치는 술사에겐 아주 높은 자리를 보장해주겠다고 했고 권력욕에 눈이 먼 술사들은 스쿠나를 향해 뛰어들었죠. 하지만 스쿠나는 카이를 날려 순식간에 그들을 갈라 죽여버렸고 카쿠간지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카쿠간지는 스쿠나의 실력을 보고서 자신은 상대도 안되는 이능의 존재라는 걸 깨닫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손가락을 줄 테니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했죠. 스쿠나는 자신의 손가락 한 개를 챙겨 흡수해 19개 상태로 만든 뒤 카쿠간지를 쳐다보고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는 너 같은 녀석의 자리는 없다며 카이를 날려 죽여버렸습니다. 그 뒤 스쿠나는 리코의 저택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리코의 저택은 어째선지 전부 다 박살이 나 있었고 리코와 우라우메는 치명상을 입은 채 죽어가고 있었죠. 스쿠나는 우라우메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고 우라우메는 아까 전 상황을 말해줬습니다. 스쿠나가 카쿠간지의 저택으로 가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리코의 집에 고조 사토루가 찾아왔고 리코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그 유명한 고조 사토루님께서 여기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고조는 이곳에 이타도리 아니 스쿠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어디 간 상태인 것 같군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코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런 사람 모른다고 했지만 고조는 다 알고 찾아온 것이라고 주술고전에 있던 스쿠나의 손가락이 사라진 일과 최근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 가운데는 항상 이타도리가 있었고 이타도리를 여러모로 도와줬던 게 바로 너라는 걸 알았다고 했죠. 그때 우라우메가 빙응주법을 시전해 고조를 공격했지만 고조의 무안에 다 막혀버리고 말았고 고조는 빠르게 리코의 가슴을 꿰뚫어버린 뒤 우라우메에게 뛰어가 아웃펀치로 복부를 강하게 꽂아버렸습니다. 우라우메는 반전술식을 쓰며 최대한 버텨봤지만 고조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우라우메의 주력이 다 떨어질 때까지 공격했고 우라우메의 주력이 전부 다 떨어지자 스쿠나에게 내 말을 전하라고 한 뒤 돌아갔죠. 고조가 남긴 쪽지에는 신주쿠에서 1000년 전에 술사들이 했던 싸움을 다시 한번 재현해보자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스쿠나는 죽어가는 그 두 여성을 보고서 엄청난 분노를 했는데 우라우메는 스쿠나에게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만으로 너무나 영광이었다며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드릴 것이 있으니 꼭 이걸로 당신의 꿈을 이루어주라고 했죠. 우라우메의 몸은 붕괴되어가며 어떤 하나의 주물이 되어갔는데 스쿠나는 그걸 보자마자 자신의 손가락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우라우메는 1000년 전 스쿠나의 손가락을 매개체로 자신을 봉인했던 것, 그래서 스쿠나가 깨어나자 덩달아 우라우메도 1000년 만에 깨어날 수 있게 되었던 거였죠. 우라우메는 그렇게 슬픈 표정 짓지 말라며 원래 1000년 전부터 계획은 당신에게 마지막 한 개의 손가락을 주고 떠날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스쿠나는 우라우메를 마음속에 묻었고 리코의 곁으로 다가갔죠. 리코는 부디 비술사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한 뒤 숨이 끊어졌고 스쿠나는 묵묵히 생각에 잠긴 뒤 그녀의 시체를 안고서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고조가 말했던 날짜가 다가왔고 스쿠나는 신주쿠에 도착하게 되었죠. 스쿠나의 옆에는 토우지와 마키가 있었고 고조 쪽에도 많은 주술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조는 어차피 저 술사들 중에는 뛰어난 녀석들이 없으니
스쿠나, 네가 나만 잡는다면 저것들은 얼마든지 없애버릴 수 있다며 수저결세라서 쳤다느니 그런 말은 하지 말자고 했죠. 스쿠나는 바로 시작하자며 고조를 향해 주력을 날렸고, 고조는 무안에 스쿠나의 주력이 막히는 걸 보고서 아무래도 술식 성능은 내가 더 우위인가 보군 이라고 했습니다. 스쿠나는 그의 고조에게 뛰어들어 주먹에 영역전연을 두른 뒤 공격을 했고, 고조는 스쿠나가 영역전연을 두르고 있는 사이에는 그가 다른 술식을 쓸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곧바로 아웃펀치로 대응을 했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스쿠나가 훨씬 불리해지는 상황이었지만, 스쿠나는 기본 체술 자체도 뛰어난 실력이며 기본적으로 몸을 주력으로 엄청 강화시킨 상태라 고조의 아웃펀치와도 충분히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정도로는 고조를 이길 수 없었기에 영역 싸움을 걸어 무력화시켜야겠다고 판단했죠. 스쿠나가 영역전개 복마어주자를 시전하자 고조 역시 영역전개 무량공처를 시전해 대응했고, 둘은 영역 안에서의 줄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완벽하게 필중에도 걸리지 않으며 반전술식을 가지고 있는 이상 계속해서 회복할 수 있다 보니 영역 싸움은 비긴 걸로 하며 둘 다 동시에 해제하게 되었죠. 스쿠나는 방금 전 영역 싸움으로 고조가 반전술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고조는 영역 자체는 스쿠나의 숙련도가 높지만 술식 자체의 성능이 자신이 우월하기에 충분히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조는 스쿠나에게 이 싸움으로 나는 현대 최강의 술사가 아닌 사상 최강의 술사라는 칭호를 달게 될 거라며 내가 있는 시대에 깨어나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죠. 스쿠나는 아직 네가 이긴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어이없어 했는데, 고조는 결국 체급이 비슷한 술사끼리의 싸움에서는 누구의 술식 성능이 더 좋은가로 결정이 난다며 내 무안은 그야말로 무적의 술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스쿠나는 나는 아직 손가락 20개의 완전체 상태가 아니었다며 마지막 남은 손가락 하나를 꺼내 보이더니 몸에 흡수시켰죠. 고조는 손가락 하나 늘어난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며 주력만 조금 늘어날 뿐인데 그것만으로는 내 술식을 뚫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스쿠나가 거대한 주력을 담은 카이를 날렸고, 고조는 갑자기 엄청난 위화감이 들면서 몸이 크게 베어버리게 되었죠. 고조는 빠르게 반전 술식을 시전해 몸이 완전히 절단나는 걸 겨우 막았지만, 그 사이에 스쿠나는 하치를 시전해 고조의 온 몸을 갈기갈기 베어버렸고, 고조의 반전 술식은 스쿠나의 술식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기에 몸이 끊임없이 베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쿠나는 고조에게 뛰어들어 흑섬으로 쳐 날려버렸고, 고조는 피를 토하며 바닥에 꽂혀버렸죠. 고조는 어떻게 갑자기 스쿠나의 술식이 자신의 무안을 뚫을 수 있는 거냐고 물었고, 스쿠나는 우라우메가 남겨준 선물과 토우지, 마키의 합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우라우메가 소멸한 이후 신주쿠 결전을 위해 모인 토우지와 마키, 토우지는 고조의 명성을 익히 들었기 때문에 그를 상대하기 위해 술식을 해제할 수 있는 천령모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그 칼을 줬죠. 하지만 스쿠나는 그 천령모를 쥐어보더니 이건 좋은 술식을 가지고 있지만 내구도가 낮기에 사실상 필살의 공격으로 한번 쓰고 나면 그 뒤에 고조의 공격으로 인해 부서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키가 제닌 가문의 비밀 무기고에는 주물을 합성할 수 있는 제닌 가문의 특수합성대가 있다고 말을 했죠. 제닌 가문의 술사 중에는 대대로 마이처럼 주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술사들이 많았고, 마이보다 훨씬 뛰어난 장인들도 많았기에 제닌 가문에 주구들이 넘쳐났었습니다. 하지만 제닌 가문이라고 해도 술식으로 특급 주구를 주구장창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합성대를 통해 주물에 힘을 주구 안에 집어넣어 특급 주구로 만들었었죠. 그걸 반대로 응용하면 특급 주구에 있는 술식을 특급 주물에 부여할 수도 있다는 뜻. 스쿠나의 손가락은 주물 상태였기에 천령모의 술식을 손가락에 넣어보는 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스쿠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천령모를 마지막 남은 손가락에 녹였고, 그것을 고조와의 싸움에 흡수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스쿠나의 술식에는 상대의 술식을 해제하는 능력이 부여가 되어 고조의 무안을 뚫어버릴 수 있는 어주자가 탄생했던 거였습니다. 고조는 이미 반전 술식의 회복량을 뛰어넘은 데미지를 입은 상태라 겨우 몸을 일으켰고, 사실상 첫 번째 참격에 몸이 베이는 순간 자신이 패배하게 된다는 걸 느꼈었죠. 스쿠나는 이로써 술사들의 시대를 막을 내리겠다며 마지막으로 싸울 수 있는 술사가 너라서 다행이라고 한 뒤 고조를 향해 다시 한번 강한 주력을 담은 카이를 날렸고, 그대로 그 참격은 고조를 반으로 갈라버렸습니다. 스쿠나는 고조의 시체를 보며 착별이다, 최강, 내가 없는 시대에 태어났을 뿐인 범부여라고 말했죠. 한편 고조와 함께 왔던 술사들은 토우지와 마키가 순식간에 다 조져버린 상태였고, 스쿠나 세력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스쿠나는 그 뒤 그대로 텐겐이 거주하고 있는 홍성공의 결계를 뚫고 들어가게 되었고, 텐겐에게 지금까지의 술사들의 행태를 말하며 특별한 주력을 지닌 인간들이 태어나기에 이런 차별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고 전국의 결계를 펼쳐 일정 수준 이상의 주력을 가진 존재가 태어나지 않게 해주라고 했죠.
그렇게 하지 않을 시에는 당신을 없애겠다고 협박을 했고 텐게는 자신이 나중에 결계를 변경해 주술사들이 다시 태어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의 스쿠나는 결계를 걸 때 속박도 함께 걸면 된다고 결계를 바꿀 시에 텐겐의 목숨 역시 소멸하는 속박을 걸라고 했고 텐겐은 그 협박에 못 이겨 앞으로 술식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주력을 가진 인간이 태어나지 않게끔 전국에 결계를 걸었죠. 그 뒤 스쿠나는 마지막으로 할 일이 남았다며 리코의 시체가 놓여있는 방으로 가게 되었는데 토우지는 리코가 죽은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어째서 시체가 부패하지 않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스쿠나는 리코가 죽은 직후 그 공간에 결계를 쳐 시간의 흐름을 억제해 놓은 상태였다고 했죠. 그 뒤 스쿠나는 리코를 향해 어떤 술식을 시전하자 스쿠나의 몸에서 생기가 빠져나가 리코의 몸에 들어가게 되었고 리코의 몸에는 점점 생기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토우지와 마키는 이런 술식을 쓸 수도 있는 거냐고 놀랐고 스쿠나는 이 아이와 이타도리가 없었다면 내 꿈은 영원히 이뤄지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거라며 꼭 리코를 되살려야 할 이유가 있다고 했죠. 그렇게 리코는 눈을 뜨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타도리가 멘탈이 붕괴된 표정으로 멍을 때렸습니다. 이타도리는 스쿠나와 영혼이 연결되어 있었기에 마지막에 스쿠나의 마음을 모두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 스쿠나는 자신의 모든 주력과 생명을 걸고 리코에게 환혼술식을 시전했던 것. 스쿠나는 어차피 자신은 예전에 죽었어야 할 운명이며 이 몸은 이타도리 너의 것이니 계속해서 함께 공존할 수는 없다며 꿈을 이루었으니 본래의 주인에게 온전히 넘겨주는 게 맞다고 했죠. 그러면서도 자신이 한 생명을 살리고 떠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기뻐했고 너네가 만든 주술사가 없는 세상을 마음껏 즐겨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이타도리는 그런 스쿠나를 향해 당신은 진정한 영웅이라고 평생 당신에게 감사하며 잊지 않겠다고 묵념을 했죠. 리코 역시 깨어나 스쿠나의 희생에 눈물을 터뜨렸고 토우지와 마키 역시 그를 향해 애도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메구미의 마와라가 없는 대신에 새로운 방식으로 고조의 무한을 뚫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천령모를 흡수한다는 설정을 넣어봤어요. 기존 세계관에 있는 걸 활용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같은 결과를 낸다. 역시 마왕님은 천재가 아닌가 싶네요. 또한 스쿠나가 마지막에 자신을 희생해 리코를 살리는 결말로 진정한 주술사 없는 세상을 만들고 떠나는 모습으로 감동을 더해봤습니다. 스쿠나에게도 이런 모습을 넣으니까 확실히 매력이 엄청난 것 같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도 꼭 다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댓글에 제 눈을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고 제 눈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병이 다 나았으면 좋겠다 라는 댓글은 사실상 성립이 안됩니다. 이미 전매까지는 아니지만 시각장애인이 된 상태이며 이 병은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니 낫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즉 다리가 없는 사람에게 다리 빨리 나았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죠. 또 몸 안 좋으면 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몸에 장애가 생긴 것이지 몸이 아프다거나 하진 않아요. 또한 저는 엄마 아빠가 다 챙겨주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일을 안 하면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살기 위해 영상을 올려야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오래 살게 하려면 영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자주 챙겨봐 주셔야 한답니다. 아 맞다 나는 마왕이지. 이 마왕님이 숙주로 삼고 있는 종타쿠의 몸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마왕은 퇴장.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